안녕하십니까, 김경환입니다. 저는 근현대 고미술품을 30여 년 이상 전문으로 취급했던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미술품과 근현대 미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미술품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또 갈증도 한편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안의 갈증을 내 방식대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결국 저에게 그림으로 저를 인도했고 제 안에 있는 그동안의 미술품에 대한 미적 해석과 그 다음에 만족 또는 불만 이런 점들을 저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는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다만 작품이라는 것이 이런 작품들은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었는데 작품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새로운 작품 세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 안의 세계가 완성돼 가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었고, 과연 이런 세계가 제 안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긴 세월을 화두 참선을 해오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단순히 2차원적으로 평면에 표현되는 그런 작품에 불과하지만 가장 제가 고미술을 하면서도 그림이야말로 완성도가 높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림을 캠퍼스에 그리면서 작가가 캠퍼스 앞에서는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에, 특히 화가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어두운 색은 무엇일까? 밝은 속에서도 밝게 빛날 수 있는 흰색은 무엇일까? 모든 색을 조합을 해내는 과정에서 물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재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본연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는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감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속해 있는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료를 섞어서 만들고 화학적인 안료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숯이나 먹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컬러가 모여서 결국은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검은색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계의 목탄이나 먹이라든지 숯가루 이런 것들은 목적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 분자들이 서로 모여서 총체적인 결과물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검은색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감은 목적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색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먹이나 숯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결과물을 놓고 보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느낌. 그래서 제 작품은 결국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것에 포맷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검은색보다는 자연적인 재료를 써서 그 분자 구조에서의 편안함도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에너지였는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명확한 어떤 에너지인지 정의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는 작가 자신도 자기 작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보는 사람도 제 작품을 보는 순간 기존에 살아온 삶, 테두리,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편안하다, 행복하다, 위로받는다. 그렇다면 제 작품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작품이 어떤 기능적인 완성도, 그 다음에 독창적인 구상, 그 다음에 시대상의 반영,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작품의 최종 완성은 내용과 색상과 구도가 모두 목적이 보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위로받는 느낌을 갖는다면 저는 그거 이상 제 작품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24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요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을 모아도 하루에 20분 또는 어떤 사람은 10분 깨어있는 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 가는 길에서 출근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출근해서 업무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중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타임은 언제일까? 물론 개그 프로를 본다든지 또는 주말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균치를 내본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4시간 중에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많아도 30분을 넘지 않을까. 어떻게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흡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머릿속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불만이 있을 때 우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의무를 부여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헤쳐나가는 고통 속에서 점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 포인트가 작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시 조사를 하면 30개국을 조사했다 하면은 거의 29위 아니면 28위 행복의 만족도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내 능력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깊이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그림이 걸려있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알게 모르게 행복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무의식 중에 제 그림을 쳐다봤을 때 편안함과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긴장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긴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미키마우스나 어떤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거 정말 귀엽다 또는 동물을 그림으로 해서 와 이거 너무 이뻐 이런 감정은 끌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상이라는 어떤 포맷은 그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깊이 추구해 나가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포토는 근본적으로 추상화인데요. 그 포토는 여러 층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과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 속에 있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철학과 그림 밖에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제 작품과 작가 사이에서 실제로 그림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분이 소외될 수가 있는데, 감상하는 고객을, 제 작품을 소장하신 분을 어떻게 그림 안으로, 작가와 그림 사이로 끌어들여서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포톤 시리즈에 플러스해서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 작품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 작품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얼굴이 보이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배치함으로 해서 제3자가 제 작품을 보았을 때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제3자의 역할에서 주관적인 주인공의 역할로 진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톤 시리즈는 기본 베이스로 가지만 거기에는 항시 캐릭터가 한 명씩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지금 생각으로는 인물의 뒷모습, 그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동물일 수도 있고, 옆모습이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그림으로 해서 제가 의도하는 그 행복의 방향성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